안녕하세요. 이번 자료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흥신경공학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바이너럴 비트가 워킹 메모리, 즉 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들인데 최근에 저도 바이너럴 비트 기반의 개발 음원이 암산, 작업기억과 같은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록 Q2 저널의 문헌들이지만 이제 관련 실험 설계를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을 때 좀 흥미롭게 읽고 이제 도움도 많이 되었던 문헌들이라서 해당 문헌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헌은 The Effect of Binaural Beats on Visual Spatial Working Memory and Cortical Connectivity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문단에서는 특정한 진동 동기화를 가지는 음향 작업, 즉 어쿠스틱 스티뮬레이션이 이제 인지 처리를 어떻게 모듈레이션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워킹 메모리, 즉 작업 기억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며 시공간 정보와 관련된 작업 기억이 뇌의 프리프론탈과 관련이 있으며 가끔 이제 그 오른쪽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두 정역과의 연결성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러한 데네피지의 활동은 EEG를 통해서 비침수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페이즈 싱크로니제이션, 즉 위상 동기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위상동기화의 증가는 뉴럴 플라스티시티, 즉 그 뇌 가소성을 촉진하고 작업 기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이제 그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청각 자극에 의해 비침수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바이노럴 비트가 주파수 대역 전반에 걸쳐 코티컬 리스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이노럴 비트가 메모리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는 신경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바이노럴 비트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데네피질 활동과의 연관성을 그래프 이론을 활용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실험에는 남성 16명, 여성 12명, 총 28명의 건강한 피험자들이 참여하였으며 EEG 전극은 16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청각 자극의 경우에는 이어폰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대조군으로 노사운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주파수가 같은 퓨어톤, 그리고 비발드의 4개 음악인 이제 클래식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군으로는 이제 3개의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였는데 세타 대역을 타겟으로 한 5Hz의 바이너럴 비트, 알파 대역을 타겟으로 한 10Hz의 바이너럴 비트, 베타 대역을 타겟으로 한 15Hz의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240Hz로 모두 3개의 바이너럴 비트 모두 고정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고 왼쪽 주파수를 이제 245, 250, 255로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바이너럴 비트의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였습니다. 작업 기억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로 본 연구에서는 비주어 스파셜 태스크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태스크는 이제 인코딩 세션에서 5개의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이 도형 배열을 암기한 뒤 유지하였다가 리트리벌 세션에서 제시되는 배열이 이제 그 이전 배열과 같은지 틀린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 해당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라색이 이제 색깔이 변하는 이렇게 노매치,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매치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같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해당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연속으로 시행되었으며 매 5분마다 이제 랜덤하게 앞서 언급한 6개 음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음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 밸런싱 되어서 모든 피험자들에게 랜덤하게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행동 데이터 분석의 경우 정확도와 반응 속도를 조출하였는데 정확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5분의 음원 작업 도중 이제 그 초반 구간과 후반 구간의 차이를 사용하여 음원 청취 도중 정확도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E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50Hz 밴드 패스 필터링과 리레퍼런싱,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진행하고 또 이제 유관 검사를 통해서 노이즈 트라이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노이즈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전처리 된 EEG 데이터를 4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한 뒤 각 주파수 대역별로 PLV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그 3개 네트워크 매저를 도출하였는데 먼저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노드, 여기서 노드는 채널을 의미하는데 이 노드에 연결된 웨이트의 합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접 노드의 비율을 의미하고
비트윈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특정 노드 i를 통과하는 모든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직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결과 도중에 이제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15Hz BB, 이 하얀색인 15Hz BB 조건에서 다른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음원 제시 구간 중 후반 구간과 초반 구간의 차이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값을 가짐으로써 이제 음원을 들었을 때 초반 구간 대비해서 음원을 5분 동안 들었을 때 이 후반 구간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15Hz BB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양수의 값을 가지면서 음원을 들었을 때 정확도가 약 3%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반응 속도, 리액션 타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커넥티비티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노바를 통한 통계 분석 결과 이제 유지 구간, 메인테넌스 구간과 리트리벌 구간에서 이제 컨디션, 즉 음원 조건별 통계 차이와 주파수 밴드별 통계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분석 결과 이제 세타 대역이 다른 주파수 대역 대비 가장 큰 활성화를 보여 추후 분석에서는 세타 대역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해당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세타 대역이 다른 주파수 대비 이제 큰 활성화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 결과만 봐서는 이제 세타 대역이 어느 부분을 보고 이제 좀 세타 대역이 활성화가 된 건지 이런 좀 자세한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그래프티컬 네트워크에 관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들은 이제 왼쪽부터 디그리,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비트윈 센트럴리티 이제 각 채널별, 그리고 이제 음원 조건별 결과인데, 해당 결과들을 통해 저자들은 이 세 개의 지표에서 모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이제 높은 대칭성, 이 디그리도 역시 이제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대칭성이 있고,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와 이 비트윈 센트럴리티 모두 좌방과 우방구 사이에 높은 대칭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FP1 이고 이제 F 채널, 이렇게 FP1과 F 채널과 그 두정엽, 그리고 이제 후두엽에서 이제 좀 다른 채널들 대비해서 높은, 특히 이 비트윈 센트럴리티에서 전두엽 FP1, FP2와 이제 두정엽, 뭐 파라이어탈 P3, P4 그리고 이제 50피탈 O1, O2에서 이제 다른 템포럴이나 센트럴 대비해서 좀 높은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모든 채널 평균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10Hz 조건, 이 다섯 번째인 10Hz 조건과 여섯 번째 15Hz BB 조건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각각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15Hz BB 같은 경우에는 높은 디그리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이 하얀색을 보시면은 이제 높은 디그리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이제 그 10Hz 바이노럴 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디그리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윈 센트럴리티, 이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15Hz 바이노럴 비트에서 가장 낮은 값을, 그리고 10Hz 바이노럴 비트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였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15Hz 바이노럴 비트가 전체 채널에 걸쳐서 균등한 활성화를 보이나 10Hz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채널의 활성화가 발생한다고 이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제 10Hz 바이너리 비트가 좀 작업 기억 성능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특정 채널에 몰려서 활성화가 되고, 이제 뭐 디글이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낮은 것으로 보아 좀 작업 기억 성능을 감소시키고, 15Hz 바이너리 비트가 이제 작업 기억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채널을 16개만 사용해서 이제 좀 너무 적은 개수의 채널만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보다 많은 채널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으나, 그래도 이제 바이너럴 비트 조건도 5Hz, 10Hz, 15Hz 이 세 개의 조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또 이제 컨트롤 그룹도 노사운드랑 퓨어톤, 그리고 이제 비발디, 클래식 음악, 이렇게 다양한 음원 조건을 사용하여 이제 결과를 비교하였고, 또 이제 제가 좀 많이 참고한 부분인데, 이제 비주어 스파셜 태스크라는 이제 좀
작업 기억을 보는데 이제 흔히 사용되는 투백이 아니라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을 한 부분이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The Effect of Binary Bits on Bubble Working Memory and Cortical Connectivity 라는 논문으로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앞서 소개한 이 저자들과 이제 같은 저자들이 이제 진행한 연구이고요. 네, 후속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뇌 정기적인 활동이 작은 공간적, 시간적 스케일에서 3차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뇌의 연결성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기능적 연결성과 위상 동기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워킹 메모리, 즉 작업 기억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는데, 이 작업 기억이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프리프론탈과 포스테리어 혈화이어탈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또 이제 난이도, 즉 작업 부하 그 태스크의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세타 대역의 위상 동기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비트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바이너리 비트가 왼쪽과 오른쪽의 이제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는 이제 음원이라는 설명을 진행하고요. 또 이제 바이너리 비트가 이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전두엽이랑 이제 두정엽의 모듈레이션을 유도하며 특히 이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과 같은 인지 및 이제 무드, 즉 기분 상태에 이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바이너리 비트가 EEG의 주파수 및 커넥티비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래프 띠오리라는 방법에 기반하여서 이제 좀 신경생리학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이제 11명의 남성과 15명의 여성, 총 34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EEG는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16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고, 음원 조건 역시 앞선 논문과 동일하게 이 노사운드, 퓨어톤, 클래식, 5Hz, 10Hz, 15Hz의 바이너리 비트 이렇게 6가지의 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서는 엠벡 태스크를 사용하였는데요. 엠벡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 인지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서 예비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해서 이제 개인별 작업 기억 용량을 계산하여 원백인지, 투백인지, 쓰리백인지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 즉 그 원백인지, 투백인지 이 워킹 로드에 관한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는 정답률, 그리고 F는 오답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식을 이제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별로 작업 용량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32명의 피험자가 원백 태스크를, 2명의 피험자가 투백 태스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태스크는 이제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앞선 문헌과 동일하게 매 5분마다 랜덤하게 음원 조건을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분과 5분, 즉 음원 조건과 음원 조건 사이에 이제 휴식 시간이 없이 30분 동안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음원 블럭과 음원 블럭 사이에 2분의 휴식을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휴식 부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행동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행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엠벡 정확도, 그리고 이제 랭크드 정확도, 그리고 반응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랭크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음원 조건 각각의 정확도의 랭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참가자의 정확도의 상대적 추세, 즉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5Hz 바이너리 비트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10Hz, 그 다음에 퓨어,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정확도의 랭크를 매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EG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위해서 0.5에서 5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리레퍼런싱을 적용한 뒤에 EEG 랩에 내장되어 있는 이 오토매틱 컨티뉴어스 리젝션과 IC를 통해서 아티팩트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하고, 또 이제 EEG 랩에 내장되어 있는 Automatically Identified Artifact를 통해 도출된 이 노이즈 트라이얼을 자동으로 도출된 노이즈 트라이얼을 이제 수동으로 검사해서 제거를 하였다고 하고, 5% 미만의 노이즈 트라이얼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전처리 이후에 이제 3개의 분석을 통해서 바이너럴 비트의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주파수 파워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4개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FFT를 통해서 주파수 파워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타 대역에서만 좀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서 세타 대역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하여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문헌과 동일하게 PLV 지표를 사용하였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디그리 지표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OI를 3개로 나눠서 프론탈과 파라이어터 오시피탈 그리고 센트럴 템포럴 이렇게 3개의 ROI를 나눠서 이 바이레터럴 레지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지오널 커넥션 스트렝스, 즉 쉽게 이제 스트렝스, 이 ROI 간의 이제 스트렝스 값을 이제 도출을 하였는데 3개의 이제 전방에서 후방 연결, 즉 프론탈에서 센트럴 템포럴, 프론탈에서 파라이어터 오시피털 이런 식으로 전방에서 후방으로 가는 이제 이 3개의 연결과 또 이제 프론탈에서 프론탈, 센트로 템포럴에서 센트럴 템포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개의 페어 연결에 대한 스트렝스를 평균하여 값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행동 결과의 경우 정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래 결과, 이 랭크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즉 노사운드 대비해서 15Hz 바이너럴 비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향상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15Hz 바이너럴 비트 조건에서 노사운드 조건 대비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타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파수 파워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자들은 사후 분석 결과를 통해 세타 대역과 이제 15Hz 바이너럴 비트 조건에서 각각 다른 모든 주파수 대역 및 음원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주파수 파워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세타 대역과 15Hz 바이너럴 비트와 만을 이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논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당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타 대역과 15Hz 바이너럴 비트만을 사용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만 보고 나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세타 대역이 사실 이렇게 다른 대역 대비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10Hz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역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15Hz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결과들 이 그림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다른 결과는 없고 해당 그림을 통해 결과를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FP1 채널에서의 주파수 파워를 나타내는데 모든 주파수 대역, 즉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조건별로 이제 통계 차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즉 이 15Hz 바이너럴 비트의 주파수 파워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논 대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FP1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 대비 높은 값을 보였으며 15Hz 바이너럴 비트는 이제 다른 조건 대비 FP1에서 강한 전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15Hz 바이너럴 비트가 작업기억, 즉 워킹 메모리에 도움을 주며 특히 작업기억을 지원하는 이제 전두엽, 세타 네트워크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네트워크 결과입니다. 디그리 값의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즉 노사운드 대비해서 이제 그 15Hz 바이너럴 비트 조건에서 모든 채널의 값이 이제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널 중에 특히 전두엽, 그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채널들이 다른 채널들 대비 높은 값을 가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각 레지언, 이제 그 프론탈, 센트로 템포럴, 퍼라이어토 오시피탈 이렇게 3개의 레지언의 채널들을 각각 평균한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이 3개의 ROI에서 모두 레프트 채널이 라이트 채널 대비해서 좀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결과는 산업연구에서 버벌 워킹 메모리 태스크가 자반구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결과와 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레지오널 커넥티비티 결과입니다. 빨간색은 15Hz 바이너럴 비트 조건에서 이제 즉 노사운드 대비 증가한 스트렝스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감소한, 즉 노사운드가 더 큰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점선은 좀 약한 미미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채널 간의 연결성에서 15Hz 바이너럴 비트 조건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방구 대비 좌방구가 조금 더 이제 큰 증가를 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는 강한 연결성을 보였습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정엽은 시간 신호 처리 및 시각 주의 피드백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엠벡태스크의 문자는 이제 시공간 및 언어 개체로 인코딩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정엽과 전두엽 사이의 이 상호작용은 작업기억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당 결과들을 통해서 15Hz 바이너럴 비트가 브레인 네트워크 링크에 영향을 미치고 이 브레인을 좀 모듈레이션 하여서 작업기억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후속 연구임에도 여전히 16개의 채널만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바이노럴 비트와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 태스크 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부분을 통해 특히 15Hz 바이노럴 비트가 작업기억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5Hz랑 10Hz는 조금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40Hz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하여 이제 인지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저자들도 인트로랑 디스커션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처럼 좀 인지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40Hz 바이노럴 비트 또한 함께 사용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